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원혁 박사 연구인데 네오유교하고 이슬람 사이에 어, 생각보다 깊은 유사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네, 저도 좀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그 대순진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더 그렇고요. 이게 뭐랄까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일본 조상이 같다. 이런 주장 나온 것처럼요. 네네, 그런 맥락이죠. 한국하고 이슬람 세계 사이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렇죠.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 관점인데, 네, 그래서 이 자료들 한번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보면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인사 고맙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게 아랍어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랑 모든 좋은 건 신에게서 온다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 의미의 유사성? 네.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 갔을 때 히잡 쓴 거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 스타일이 우리 전통 의상 장옷이랑 외형적으로 좀 비슷하다. 이런 점도 얘기하고요. 겉모습의 유사성이군요. 네. 그리고 뭐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존경 표하는 방식 이런 것도 비슷하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13세기 한국 과학이에요. 과학까지요? 네, 특히 역법이나 작용루 같은 물식의 발전 네. 여기에 이슬람 과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것까지 다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유사성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확실히 흥미를 끌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의 진짜 핵심은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뭐 우연히 비슷하다,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접촉의 결과다, 이렇게 안 본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깊은 철학적 또 사상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뿌리가 같다. 네, 특히 그 대순사상의 시각으로 보면 공자가 유럽의 지성을 깨우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이슬람 문명과 네오유교,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네, 성리학. 이게 함께 현대 문명의 아주 중요한 두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과 네오유교 둘 다가 현대 문명의 뿌리다. 그렇죠. 이슬람의 고대 그리스 철학, 과학 보존에서 서구에 전달하고 르네상스랑 근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건 뭐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이 연구는 공자 사상이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들한테 미친 영향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공자 사상의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 네. 그래서 이 두 문명적 흐름이 결국 현대성, 모더니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시야를 확 넓혀주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좀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하고 유교 문명이 각자 다른 길로 서구 근대화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 둘 사이에 원래부터 깊은 유사성이 있어서 네네. 내재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대 문명의 공동 발원지가 됐다. 이런 주장은 저도 좀 새롭게 들리거든요. 네,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적인 유사성을 말하는 걸까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이슬람의 타우히드 사상하고요, 동아시아의 음양오행 사상을 연결짓는 걸 들 수 있어요. 타오히드랑 음양오행이요? 네, 타우히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근간인 그 엄격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네, 유일신. 그리고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목화 토금수 5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이고요. 네, 그렇죠. 이 연구는 이 두 사상이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틀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 통합적인 이해의 틀? 네. 그리고 이게 각 문화권의 사회적 안정, 심지어는 경제적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와, 사상이 경제 성공까지 연결된다? 네. 그리고 이런 사상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화권이 현대 문명의 어떤 정신적 기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오히드의 그 유일성 개념, 그리고 음양오행의 통합적 질서, 이게 각각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과 네오유교가 현대 문명의 뿌리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연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제가 볼 때 가장 대담하면서도 또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 같아요. 이슬람과 네오 유교 사이에 고대부터 이런 근본적인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럽이 이 두 사상 체계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랑 융합을 시켰고 그 결과로 현대성이라는 새로운 문명 단계를 열 수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아, 유럽이 그 두 가지를 융합해서
현대를 만들었다? 그렇죠. 중세 스콜라 철학에 이슬람 사상이 큰 영향을 줬고 또 그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영향을 줬는데 이 두 가지가 유랍이라는 용광로에서 만났다는 거죠. 와, 용광로에서 만나 현대 문명을 탄생시켰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는 어떤 문명 발생의 근원에 대한 아주 거대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최현혁 박사의 연구 그리고 대순사상이라는 특정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정말 익숙한 역사를 전혀 다른 퍼즐 조각으로 맞춰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새로운 시각이죠. 물론 특정 연구자의 시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통념에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 연구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중국 한자에 성경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거나 아직 미처 다 해독하지 못한 그런 고대의 상징, 또 언어 혹은 사상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명관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겠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